예,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검찰이 최대 권력이 되었고,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되고 시행령 통치로 법률 또한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검사 출신이 아니면 없는 죄도 죄가 됩니다.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 누설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검찰이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수원지검 모 차장검사의 비리 의혹이 국감장에서 폭로되었지만 검찰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단체로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각종 범죄들이 단지 검사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검사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회의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산하에 검사 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나서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 검사 범죄 대응 TF는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상식을 국민과 함께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김영민 의원님을 팀장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셨는데 앞으로의 활동에 주목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6일 출범한 검사 범죄 대응 TF 첫 회의를 합니다. 9월 13일 긴급 의총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 탄핵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보복 기소를 한 안동환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9월 21일에는 180명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입니다. 또한 긴급 의총 결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검사 범죄 대응 TF를 출범시켰고 오늘이 바로 그 첫 회의입니다. 우리 TF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로 법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게다가 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탄핵이라는 장치는 사문화되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을 제한 없이 써왔고 때로는 죄가 없는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급기야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찍어 검찰 독재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활용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정치 검사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검사 범죄 대응 TF가 검사 탄핵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잘못을 저지른 검사의 탄핵 소추안 추진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과 징계 요구,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비위 검사들에게 대응하고 단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들을 검사에게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검사 탄핵은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검사들을 보아왔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사건 일터도 검찰은 제19 감싸기를 일관했습니다.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는 이제 일상이 되었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검찰은 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간 라이브처럼 보도되고 있으며 검찰 입맛에 맞게 왜곡되고 있어서 실제로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발을 사주하고 모의 의증을 조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죄가 있는 자를 풀어주고 죄가 없는 자를 기소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은 스스로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징계법에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있어서 파면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파면시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당연히 파면되었을 비위 사실조차 검사라는 이유로 파면되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검사 범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에 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검사는 탄핵 등을 통해서 일괄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보도하겠습니다. 예, 경남 김해시의 김정호 의원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자신들이 불리한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국면 전환용 검찰 수사 카드를 상습적으로 빼들었습니다. 올해만 뽑아봐도 여러 건입니다. 최근 10월 14일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했습니다. 이틀 전 16일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재판 위증교사 혐의로 쪼개기 구속 기소를 당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참패하자 쏟아지는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고 회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었습니다. 9월 27일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일 아침에 송영길 전 대표 압수수색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8월 23일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소환 통보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발휘되자 위탁이 오갔습니다. 9월 9일 그리고 12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연달아 이루어졌는데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증폭되던 시기였습니다. 공교롭습니다. 7월 10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동점 변경에 대한 대통령 차가 특혜 의혹이 정점에 달했을 때도 이재명 당대표가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혹 제기도 검찰이 합니다. 2월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3월 22일 이재명 당대표를 불구속 기소합니다. 이 당시에는 내일 외교 실패와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불거져 있었습니다. 2월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된 것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직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월 16일 청구됩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물타기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고 기소하기 위해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라 노골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충견, 행동대 노릇을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밖에 잘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무도한 검찰권 남용 반드시 멈추게 하겠습니다. 불법 비리검사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시키는 대로 검찰 수사권 남용하면서 위장전입, 세금 체납 등 개인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이정석 차장검사 같은 불법 정치검사들은 이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치와 정의입니다. 원칙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연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명백한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발동하고 검찰 독재를 발본색원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민영배 의원님 발언하기 전에 김성진 변호사님 오셔서 오셨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 네, 민영배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의 통치라야 합니다. 사법체계가 존재하는 정상국가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검사들에게는 이런 원칙이 무용지물 적용되질 않았습니다. 조건자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은 죄를 지으면 벌 받습니다. 왜 유독 검사만 예외해야 합니까?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 징계 청구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그동안 이불이 악용이 돼서 검찰 조직에 충성하며 징계를 벗어나는 프리패스처럼 작동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사실 공표, 고발사주 권한 남용에도 끄떡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음주운전, 성폭력, 접대받고 뇌물 받아도 무탄한 것처럼 보입니다. 징계는커녕 검사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히려 승진의 영전까지 누리다가 옷을 벗으면 전관 예우랍시로 빼돌을 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완전히 반합니다. 아주 야만적인 특권입니다. 꽤 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가 권력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검찰을 그냥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스스로 범죄자 집단이 될 우려가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온갖 영역에서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심지어 없는 죄를 만들어둡니다. 만약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에 들이댄 잣대의 10분의 1만 적용해도 무상한 검사가 없을 지경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불거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사례만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민주당이 나섭니다. 검사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 검찰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동환 검사로 시작되지만 대상은 아주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정밀하게 죄값을 따져 묻겠습니다. 검사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면 정치검찰이 무너집니다. 정치검찰은 지금 조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범죄를 감싸 안고 서로 뭉칩니다. 정치검찰이 무너져야 검찰 독재도 끝장납니다. 무도한 검찰 독재가 끝나야만 망가진 민생,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적시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검찰이 특권에 기생하면서 주권자 시민의 분리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천상천하위와 독점 검찰 권력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주철현 의원님 모두 바랍니다. 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남 수시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관련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대검 강력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지 어느새 10년이 넘었지만 25년을 못 남았던 검찰에 대한 이런 입장 때문에 검사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고 검사 범죄 대응 기획에 참여하는 데 고민이 없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진정 검찰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다른 의원들보다 먼저 국민의 뜻을 담은 책책을 드려야 한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검찰의 국민 신뢰, 정치적 중립이 문제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윤석열 정부처럼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독차지하고 검찰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보란듯이 어기면서 야당 대표 정치 탄압에 앞장서면서 정권의 하수인도 전락한 일은 없었습니다. 검찰 범죄 대응 TF 활동을 통해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인권을 탄압하고도 검사직을 유지하는 상황은 더 이상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사실에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고 입법 후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상설 특검을 적극 활용하고 공수처 고발을 활용하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용기 의원님 모두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TF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검찰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 일하는 일부 검사들을 방치해왔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을 우리 정치권과 사회도 쉬쉬하고 방치한다면 정의가 위태로워지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결국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해도 폭력을 행사해도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에 개입을 시도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모습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검사 카르텔을 이용해 정관 예우를 받고 검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봤습니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자 정부 요직의 전문성과 거리가 먼 검사 출신들을 전면에 배치하고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을 금융수사를 많이 해봤다며 금융감독원장에 앉히고 교육계획을 이야기하니 교육부 장관 보좌관을 시키는 식입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의 인사검증은 요식행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검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깨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스스로 바로잡을 생각도 의지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 기대할 일도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공수처만 믿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할 때 검찰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 공모할 수 있도록 TF가 검찰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